짚어보는 인터뷰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시죠? 저는 지금 예. KTX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시군요. 중간에 끊어질까 싶어서 조마조마합니다. 네, 목소리도 크신데 다른 승객 여러분한테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예. KTX 지금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마침 호남 고속철도 KTX 개통했잖아요. 오늘 했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아, 그랬군요. 그 행사 때문에 다녀오시는 거군요. 겸사겸사였어요. 예. 네. 호남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호남 발전에 아마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근데 좀 다른 고속철, 다른 고속철 해봤자 경부 고속철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좀 느리고 비싸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어떻습니까? 아유, 제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예. 만약에 경부선보다 호남선이라고 돈을 더 받는다. 네. 호남선이라 그래서 경부선보다 더 늦게 가게 한다. 예. 이것을 호남 사람만 모르게 하고 또 전 국민들에게 이게 비밀로 하고 감춰서 될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선 느린 것은 뭐냐면 한 역에 정차하는데 보통 7분이 걸립니다. 예. 30초에서 1분 정차하는데 진입할 때 속도를 늦추고 또 다시 이제 발진할 때게 또 서서히 출발을 해야 되니까 한 7분씩 걸리더라고요. 예. 역이 많으면 당연히 느리게 되어 있고 예. 요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선하고 KTX선하고 네. 혼재가 되어 있는데 호남선의 경우에는 사실상 광명부터 광주까지가 전체가 다 호남선입니다. 아. 그런 데는 1km 구간당 160원 정도, 예. 163원 정도 이렇게 들고 일반선의 경우는 130원 정도 드는데 네. 경부선의 경우에는 대전 구간 전체하고 대구 구간 전체 예. 이쪽이 전부 말하자면 일반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선은 싸게 이렇게 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6월달 되면 전체를 다 이제 KTX 선으로 바꾸기 때문에 요금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네. 조금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느 정권이 예. 호남선 비싸게 받고 경부선 싸게 받고 호남 느리게 가고 경부선 빨리 가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지역감정 조장은 좀 누군가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거 없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또 미리 좀 질문 드리고 다음 현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최고위원이 오해 여지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만 쓰레기 발언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워낙 촌놈이고 말투도 항상 좀 이렇게 투박하고 합니다. 제가 네. 항상 저는 비주류입니다. 저는 촌놈입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난 선거 때 18대 때도 그랬고 순천 때도 그랬고 19대 때도 그랬고 호남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저 네.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저 기회 한번 주십시오. 네. 정말 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저 일할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제발 저 좀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예. 쭉 하면 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네. 얘기를 선거 때마다 제가 거의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려가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원들 앞에 저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 네.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저 버렸지 않습니까? 하는 네. 그런 의미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가 정말 정승이처럼 이렇게 시골 지방대학교를 나와서 고시 합격해서 장관급까지 올라간 이런 인물들 제발 좀 버리지 말고 정당 따져서 그렇게 버리지 말고 제2, 제3의 이정인으로 좀 키워달라. 네. 당 떠나서 새누리당일지라도 호남에서 이렇게 실력 있고 자기 힘으로 피눈물 나게 여기까지 컸다면 고향 사람들이 좀 버리지 말고 키워달라 하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말이 좀 너무 투박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좀 마음 쓰이게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예. 판세 지금 어떻습니까? 광주 자주 지원 유세 가시는 것 같던데. 판세요? 아직 네. 초반인데 지금 무슨 판세를 할 게 있겠습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 해보는 거죠. 예. 김무성 대표가 우리 호남에 이번에 광주에 출마하신 정승 후보 당선되면 최고위원? 터널 지나시는 모양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최고위원. 네네. 예. 시킨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 그랬고,
또 네. 예산 지원도 많이 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게 좀 효과 있을까요? 효과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 호남 사람들이 늘 좀 어렵게 생각하고 좀 많이 섭섭해하는 게 예. 예산 지원 잘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물 안 키워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광주 시민들 스스로가 인물을 키워가지고 해주신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새누리당에서는 네. 그분이 와서 호남 문제에 대한 정서를 제대로 전달을 하고 하다 보면은 네. 또 예산 반영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을 것이고 네. 또 집권당이 그래도 최고위원 이런 네. 식으로 하게 되고 하면은 지역민들도 이번에는 정말 한번 새누리당에도 한번 줘보자. 순천곡성 이정현 줘봤더니 잘하지 않느냐. 네. 충분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네. 국민 앞에 한 약속인데 안 지키겠습니까? 저 업어준다 해놓고 업어줬습니까? 그런 것처럼 약속 지킬 겁니다. 예. 지역민들이 그런 예. 부분을 높이 살 겁니다. 예. 제가 약간 좀 딴지를 좀 걸어보면요. 이정현 최고위원이야 이 정부에서 그야말로 누가 자타공인한 실세니까 이른바 예산 폭탄이 가능한데 정성 후보는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오히려 저보다 더 강합니다. 그분은 예. 지방대학교, 전남대학교입니다. 지방대학교 3학년 때 고시 합격을 한 수재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 어렵다는 호남 인재 중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차관을 지내고 장관급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면 저보다 예산 통로도 더 잘 알고 또 정보부처 인맥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그런데 그분이 새누리당 정권, 새누리당 정권에서 차관과 장관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일을 잘하고 지역발전이나 그런 예산 끌어오는데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더더구나 네. 그 정말 30년 만에 광주에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또는 모든 당 입장에서 이건 정말 기적이고 당에 네. 큰 기여를 한 사람인데 어찌 소홀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실력도 갖고 있지 인맥도 가지고 있지 거기다가 이제 호남에서 당선되는 그런 당 기여까지 했지 그렇게 되면은 네. 저보다 훨씬 더 아마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금 광주 선거에는 천정배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 천정배 전 장관이 좀 앞서간다고 보던데 맞습니까?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대요. 네. 그런데 예. 지금 앞서가는 것하고 또 선거는 아시다시피 네. 선거함을 깨봐야지 알지 그 전에 어떤 누구도 큰소리 칠 수 없는 여럿이고 더더구나 이제 천정배 전 장관님께서는 네. 저희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분은 목포 수재거든요. 아주 예. 목포에서 예비고사 전국 수석을 할 정도로 그러면 저는 목포에서 기왕 정치 뜻을 뒀다면 한번 입지를 두고 하시든지 예. 아니면은 전국적인 인물이 돼서 정말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서고 경기도로 출마해서 4선까지 하셨으면 거기서 끝까지 한번 네. 승부를 거시든지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서울로 옮기셨다 그런다면은 서울에서 끝까지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이라도 도전을 해서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지. 네. 또 갑자기 광주로 유턴을 해갖고 광주로 왜 내려옵니까? 거기는 쉽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찍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사선 하시는 동안에 광주 발전을 위해서 뭘 했냐? 고향 발전을 위해서 뭘 했냐? 라고 한다면 참 본인이 답답하기가 많이 궁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네. 호남 사람들도 큰 인물이지 않느냐, 호남의 네. 인물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정정당당하게 대권 주자들과 경쟁을 하고 거기서 생각을 하셔야지. 예. 겨우 1년짜리 국회의원 하나 남은 그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 그거 보려고 지역에 기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아마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감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이정현 최고위원이 SNS에 자기가 몸담았던 당을 배신하는 정치인은 천정배 전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또 국민을 배신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네요. 강하게 비판은 아니라 그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네. 작은 것 배신하면 큰 것 배신하게 돼 있는 거고 작은 네. 신뢰 못 지키면 큰 신뢰 못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아니 자신이 키워주고 자신이 몸담았고 자신이 모든 정성을 바쳐서 정권을 창출하려고 했던 당 얼마나 사랑하는 당입니까? 예. 그 당이 예를 들어서 못마땅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에서 중진이니까 얼마든지 그 당을 바르게 가도록 이끌어야 이끌 수도 있고 또 이끌 기회도 있고 모든 권한이 다 주어져 있는데
아니, 자기가 그동안에 계속 마셨던 그 셈에도 되고 침을 뱉은다는 것은, 그건 저는, 그분도 그렇고, 조영태 후보님도 마찬가지신데, 그분도 공천 안 주니까 탈당했거든요. 그리고 네. 무슨 출마했다. 또 바로 옆에 주구장으로 출마하시고. 저는요,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 정말 서울에 와서 한 40년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가장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호남 사람들은 배신한다. 예. 이런 얘기가 아주 정말 가장 듣기 싫은 거, 정말 치가 떨리도록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절대로 의리를 저버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말 작은 배신은 큰 배신을 반드시 난다. 자기 당을 배신하면 국민도 반드시 배신한다. 확신을 합니다.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그 인성부터 고치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정치를 하는 거지. 어떻게 알겠습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렇게 하면 된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사실상 뭐 빈손으로 끝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끝나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만한 충분한 준비가 있고 그만한 근거가 있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그런 준비 없이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뭐 또 빈틈 소리 아니야?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건 국정조사가 만약에 빈털터리로 끝난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원 외교 문제에 있어서 외교가 그런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자원을 외국에서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낭비와 또 일반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그런 소요된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만약에 법적으로나 또 어떤 직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조사한 거라고 아까 국정조사에서 내용이 없었다 하는 건 별개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좀 돈 국가 예산 낭비한 거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에 비춰보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도 좀 제대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합니까? 국정조사를 대통령이 합니까? 국정조사를 정부가 합니까? 국정조사를 시민단체가 하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주체가 국회의원들이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걸 강력하게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던 당 또 그 사람들이 내용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정말 비난받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죠.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정말 좀 문제가 많으십니까? 그런 것은 함부로 그렇게 조사를 하자고 이런 시도를 할 게 아니라 충분하고 그런 자료를 갖고 시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만 증인 문제 때문에 여당이 좀 지나치게 비협조적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위원들께서 서로 공방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조사를 하면서 우선 중요한 것은 꼭 말하자면 아까 증인이 결정적인 어쩐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까처럼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었는가 하는 큰 틀에 나와 있었을 것이고 우선 진행을 하면서 다른 부분도 진행을 하면서 또 증인 채택은 그렇게 해야지 모든 곳에 여야가 됐든 어디든 간에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견은 진행을 하면서 좁혀가야지 그 이견 때문에 다른 전체를 망치고 전체를 승부 없이 끝낸다는 것은 아주 정말 직무유기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끝으로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당의 원내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런 소통 행보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말하자면 지난 2년 동안은 대통령이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국정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 차부터는 모든 걸 성과를 내는 단계고 그런 면에 있어서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정치권이 됐든 국민이 됐든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국민들도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도 그렇고요. 예, 많이 바쁘실 텐데 KTX 안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